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의 최상기 교수입니다. 학생들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적 내용들 그런 것을 한 6개 강의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강의인데요. 세 번째 강의는 그 평면도에서 기둥 간격을 산정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 뭐 이것은 뭐 넓으면 넓을수록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넓어지면은 그만큼 또 보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 높이, 천정고, 층고를 좀 많이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 기둥 간격, 기둥 스팬을 정해야 되는데 그 원리로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부터 계획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주차장부터 계획을 하게 되면은 그 위에 있는 공간들이 또 너무 그 주차 평면의 그 논리에 지배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장부터 계획하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 가능하면은 지상층의 중요한 공간들 그 평면 전략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면은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일단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와서 주차장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기둥 간격을 정한 다음에 위의 층들을 차차 맞춰 나가는 그런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기둥 간격, 그 다음에 주차장 계획 원리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기둥 간격과 주차 계획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낙에 밀접한 기둥 관계가 있지만 간격과 주차 계획, 저는 주차 계획을 계획과 기둥 먼저 간격은 아주 하라는 밀접한 의견에는 그렇게 연관이 찬성을 있습니다. 하지 않는 그리고 편이에요. 많은 주차장을 사람들이 먼저 계획하게 되면은 주차 계획을 먼저 하라고 그 그러는 사람들도 법규적인 있는데 내용에 너무 저는 그 지배당하는 생각에는 좀 그런 설계를 하게 반대고요. 되기 때문에 물론 주차 먼저 계획과 그 연관은 지상층에 있지만 있는 주차장을 먼저 기본적인 평면 계획하기보다는 전략을 먼저 지상층에 세운 있는 기본 다음에 평면을 먼저 그것을 더 전략을 진도를 세운 나가기 다음에 직전에 어느 어느 정도 정도 됐다 전략을 그러면은 썼으면 빨리 그때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더 주차장 진도를 계획을 나가지 하고 말고 그리고 그 다시 시점에서 평면 위로 지하실로 올라가는 내려와 가지고 그런 방법을 주차 계획을 추천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시 그렇다고 주차 계획을 위층으로 너무 미루게 올라가서 되면은 평면을 나중에는 완성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그런 왔다 주차장이 갔다 나올 수밖에 하는 없기 때문에 방법을 왔다 갔다 추천드립니다. 하면서 그 주차장과 위쪽에 주차장만으로 있는 먼저 평면을 계획을 하게 잘 되면은 정하셔야 의외로 되고요. 재미가 없는 일반적인 그런 주차 평면이 스팬은 나올 수가 8m 있고 혹은 너무나 이런 10.5m를 법규적인 생각을 요건에 하는데 그 이유는 지배당하는 보시다시피 이제 그런 평면 각 구성이 나올 주차 수가 구획에 있어가지고 그런 덩지 크기에 경직된 지배당합니다. 자세는 학생들 세 개를 갖기는 아직은 연속으로 좀 주차를 하는 안 좋을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경우에는 8m 혹은 경험이 뭐 생기고 그러면은 8.3m 주차 계획을 그런 하면서도 위쪽에서 스팬이 어떤 일이 유효하겠고 일어나는지 그것을 4개의 상상할 수 주차 있겠지만 구획이 들어갈 때는 어, 10m, 학생 때는 10.5m 일단 가 설계를 할 때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기본 평면 3개가 전략부터 연속돼서 세우고 8m 그 다음에 스팬을 주차장을 부수적으로 하면 적용을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주차장을 너무 나중에 설계하게 되면은 8m, 그때는 8m를 정말 한번 어쩔 수 생각해 없는 보는데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가로로 나뉘는 이상한 것은 뭐 이런 비효율적인 식으로 주차장이 된다고 나올 수밖에 세로는 없기 어디쯤에서 때문에 나눠야 할까? 그것을 한번 고려하셔야 생각해 되고요. 보면은 그것은 대개 그 90도 주차를 스팬을 할 수 있는 8m로 하거나 이 차량 진행 통로 그것에 음, 의해서 지배됩니다. 써보자. 자, 여기서 보면은 8m를 차 끝에 대지 않고 약간 안쪽으로 넣었죠.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7.5m에서 양쪽에 조금씩 조금씩 400, 600짜리 기둥을 배치했습니다. 주차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행 주차도 있고 90도 주차도 있는데 90도 주차가 가장 효과적이죠, 효율적이죠. 직각 주차를 하려면은 6m의 폭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회전 반경이라든가 차량 진행 그리고 한쪽 차가 서 있는 동안에 다른 차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를 생각하면은 원래 차 한 대가 지나가는 데는 2.5m의 그 폭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직각 주차까지 하려면은 전체 6m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들어가는 자리는 5m, 사이에 공간은 6m, 그 다음에 반대쪽에 또 5m, 그러니까 5, 6, 5 해서 16m 길이의 어, 공간이 필요하겠죠. 다른 쪽에는 한번 평행 주차를 생각해 볼게요. 평행 주차는 들어가는 차의 크기가 직각 주차보다 좀 길어요. 5m가 아니라 6m죠. 폭은 똑같은 2.5m라도 직각 주차는 5m밖에 필요 없는데 평행은 6m입니다. 운전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조금 더 길이가 필요합니다. 평행 주차를 하려면은요. 그다음에 평행 주차를 하는데 필요한 그 통로의 폭은 3.5m, 3.5m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이 되게 지하에 있기 때문에 램프를 통해 가지고 지하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램프의 폭은 한 방향으로 갈 때는 3.3m. 근데 이것은 직진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직진으로 내려가는 경우에 경사도는 1대 6. 그러니까 조금 더 가파르더라도 직진은 1대 6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선가는 회전을 해야겠죠. 그 회전 반경은 5m에서 6m. 내경이 그 정도 됐을 때 차가 원활하게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사로가 폭이 곡선이 됐을 때는 조금 늘어납니다. 3.6m가 되고요. 경사도도 조금 완만해집니다. 1대 8 정도의 경사도로 내려가야지 곡선에서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3.3m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양방향으로 가는 경사일 경우에는 폭 6m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